하면 중요한 게 노래와 음악입니다. 노년에 내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기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뇌 영상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뇌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인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교수들이 제가 대학원 50대 했는데 50대 60이나 65세 70세 되면 뇌의 기능이 줄어든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대부분의 책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뇌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찍고 나니까 뇌는 인생 후반기에도 계속 성장한다. 몇 살까지? 김형석 교수 아시죠? 102세의 김형숙 교수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75세까지는 내가 성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90세까지는 성장된 그 내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김형숙 교수가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이 없다면 60에서 80대의 뇌가 정보 처리 능력이 제일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뭐가 떨어지냐? 순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에는 학습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일이라고 하면 학습하는 기억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젊을 때는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습에 기억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커져 있고요. 나이가 들면 학습을 안 하면 이게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지 기능에 대한 것들, 이런 절차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돼 있어요. 자기 거. 보세요.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가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고집이에요. 근데 학습 기억이 줄어들면 이런 기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어르신이 자기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을 그냥 옆에 내요. 무릎이 왔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턱대를 꺼내가지고 또 다리를 묶었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 보고는 무릎이 아파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교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은 절대 꼰대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시니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 이건 정상인의 뇌와 신경 세포예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아있어요.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신경 세포가 현저히 감소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늘려야 돼요. 요거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의 제목이 제가 뇌는 변합니다. 뇌는 변, 요걸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요 수상돌기는 요렇게 자극을 주면 요렇게 가지가 늘어나서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 그림에 요거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뇌에 자극을 주면 요렇게 몇 개 없던 것들이 가지를 쳐서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 뇌세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염려가 없다. 기억력도 지킬 수 있다. 자극을 주는 게 뭐냐? 걷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우리의 뇌세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학 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뇌과학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쪽이 물리계통 쪽보다 인문계통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뇌를 노화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7가지 개념이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건강 생활 습관, 건강한 두뇌 활동 이런 거를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해도 배울 때뿐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건강 생활 습관 카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걷는 것, 그다음에 뭐 긍정적 마인드, 그다음 남을 칭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병거라 먹는 것, 물을 얼마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를 적고 그 옆에다 칸을 30칸을 만들었어요. 30칸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하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을 하고 양심적으로 동그라미를 제일 많이 세우신 분한테는 내가 엄청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종로 이제 노인지회하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잘 안 지키시는데 그 중에서 서너 명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은 벌써 이 태도가 달라요. 겉에 이런 모형, 일부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힘들고 귀찮아도 실천을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는 거니까 잘하겠습니다. 보스톱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만병통치약.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보스톱이 아니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무슨 안 좋죠? 그래서 보스톱을 해도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 되고요. 책상에 네, 책상에 앉아서 그것도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거는 두뇌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 보스톱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운칠기삼의 얘기죠. 진짜 보스톱은 운칠기삼일까요? 내 생각에는 보스톱은 운칠기삼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7이라는 얘기잖아요. 보스톱의 기술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놀이하는 거 워낙에 이제 그런 거 잘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젊을 때는 좀 쳐봤는데 효당 부르고 이런 걸 지금도 못해요. 그럼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걸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운이 7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7이 아니고 운이 3이다. 기술이 7이다. 그러면 무지하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이 7이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하다. 운이 7이니까 나이 들어도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해요. 어느 날 언제 어떤 지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최인천이라고 유명한 행복 교수가,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내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운칠기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짜증이 좀 덜 날 수도 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면 내가 실력이 못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한테도 운이 오면 내가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은 노력을 하는 사람을 운은 좋아한다. 준비하는 사람을 운은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뇌를 가지는 것은 운보다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스톱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그 옛날 어떤 드라마에 전통 놀이 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전통놀이 이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셨어요. 네, 이건 다 했는데, 요거는 잘 모르시죠? 네, 처음 봐요. 이거 처음 보시죠?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이거 이제 호박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아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본이에요, 참본. 이렇게 해서, 말을 까만 거,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시다가, 먼저 이렇게 세 개를 치면 상대방 걸 하나 따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따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낸 자리에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원래 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여기에 칸을 다 채울 수 있는 말만 몇 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거기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놀 돌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가 비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 개가 되면 상대방도 따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 수 없을 때까지 따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 재밌네요. 제가 바둑돌까지 사실은 다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 해서 갖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대학장님, 국장님 이걸 제가 이제 10세트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돌까지 해서 그러면 나중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이거를 제가 직원을 드리고 갈 테니까 이걸 내가 보관해놔둘게. 네, 그랬어요. 보관해놔다가 요 안에 있고 사실 달력을 오늘 게임을 해서 이기는 분한테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 집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럼 이거 갖고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고 다 2차 접종까지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 강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할 수 있으면 그때 이걸 제가 한번 실습을 하는 거다가 그렇지. 네, 그렇게. 우리가 잘 보관하겠어. 요 안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돌이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서 이긴 분한테 이거 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손주들하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그걸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이 방법은 아셨죠? 간단하니까 책에도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산문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놀이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 바퀴 본다고 그래가지고 요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걸리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상대방 하얀 밑을 잡는 거예요. 따내는 거예요. 그걸 자동차 바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니까 요거를 2시간씩 8주 과정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은 잘 안 배우시고 근데 할머니들은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문제는 기억을 잘 못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실습하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근데 그거를 반복하니까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학교에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방과후 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번호 이건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포라고 하는 겁니다. 저포.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는 백제 시대에도 여기 해가지고 저포만복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연인이 있었는데 그 꿈속에 나타난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포 이거를 떠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주겠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나온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이제 윷놀이하고 비슷해요. 윷놀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그 손녀 유치원 다닐 때 손녀하고 이거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독에 걸리면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건 벽이에요. 벽이라서 일루를 못 가. 벽이 막혀가지고 노란 곳으로만 통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 나가면 한동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밑으로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여기다. 그럼 일루는 못 가지만 여기 와야지 일루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포놀이 전통놀이인데 요거가 조금 어려운 거는 규칙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윷을 4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5개 이빨에 5개 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뭐 백, 독, 신이로 뭐 해가지고 6과 같으면 8칸이 간다. 뭐 개 중에서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 건 10칸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에다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옆에 놓고 나오는 대로 요거를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설명서. 윷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윷을 사시면 요걸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5개를 던져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 나오면 독이고 독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 요거는 10칸을 간다. 송아지가 2개가 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윷놀이보다도 그 규칙이 좀 복잡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또 우리 삼국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규정에 대한 건 지금 말씀드려도 저도 이거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옆에다 이걸 출력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전통놀이를 하면 이제 좋아지는 것 그런 전통놀이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말고 이제 책에는 제가 복잡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쌍육이라는 게 있어요. 쌍육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재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나중에라도 여기 환경이 좋아지면 다음에 뭐 내년이라도 이런 강좌가 있으면 실제로 이런 놀이를 재밌는 것만 한 2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강좌 속에다가 요것만 1시간이나 이렇게 넣어서 배우시면 나름대로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쌍육이나 이런 거를 배우면 그 머리도 되게 좋아지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놀이인데 그 방송 드라마에도 역사 그 드라마에도 쌍욕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전통놀이 격방 아까 얘기한 뭐 투구라든지 그 다음에 사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다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꼽히는 거 그거를 그 고려 시대에는 사곡이라고 해가지고
12지 산 그거를 그려서 동그랗게 쳐놓고 거기다 해서 나의 띠에 던져서 띠에 맞거나 그다음에 가운데 맞거나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법놀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집중력을 키우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관에서 그 판을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했더니 좋아했던 하시더라고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점수를 내가지고 상품도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전통놀이가 잘만 운영을 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임을 하면 두뇌 건강도 좋을 수 있다. 소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놀이 7가지 호모로 돼 있어 아까 했고요. 휴식을 지킬 수 있다.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김정은 교수라고 아시나요? 명지대학교에서 여가 심리학과 교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스캔들이라고 하는 예술 프로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노는 걸 몰라 도대체.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노는 걸 모르면 아름다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재미를 모르면 뭐를 못하냐면 감탄을 못해요. 한국 남성들이 가부다정적 뭐 이런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정말 짱이야 이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재미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인생은 재미있어야 될까요? 짜증이 나야 될까요? 재미있어야 돼요. 특히 나이 들어 살면서 점점 우리가 다 선배님들이고 오시는데 재미있는 것도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것도 없어지고 재미있는 것도 없어져. 원래 그래. 이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코미디나 무슨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옛날에 그렇게 재밌게 보다가 지금 안 봐요. 그럼 내 인생이 이제 재미없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가 뭔가를 찾는 일은 나이 들수록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미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게 재미시고 그 다음에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걷는 게 재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갖고 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걷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걷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계속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닌가 이런 생각.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떨 때는 내가 걷는 거지만 그동안에 걷지 않던 길을 한번 가봐야지. 이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하고 놀 때 저도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손주가 큰데 되게 힘들어요. 짜증나고. 계속 놀이터 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놀러 가는 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사진 찍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놀이터를 가도 들지 않아요. 왜냐면 애기가 노는 거를 사진을 찍는 거는 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이 없어지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게 여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 나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 있다. 내가 여성분들은 다 드실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드셨어요. 근데 남성분들 잘 안 드셨어요. 나이 들어서 좋은 친구 한 명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현직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거 오래 못 갑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3년 4년 지나면 끝나요.
나와서 새로 만들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인간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도 그 남자끼리인데도 어쨌든 한 달에 2번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또 만나서 그냥 저녁 먹든지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술은 뭐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제 동생이 형은 도대체 얘기를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줄이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도 중간에 끊어버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그냥 들어주면 그 사람이 좋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 들면 짜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서 저 친구가 즐거워하면 욕하는 것도 아닌데 좀 들어주면 어떠냐, 내가 얘기하는 걸 중간에 좀 자르면 어떠냐. 이러니까 지금은 뭐한 얘기를 하든 뭐 얘기를 제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친구 만나면 짜증이 없어요. 뭘 하든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가 제가 이제 이 사무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저 혼자 근무하는 곳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나가도 저 혼자예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지금 집사람이 외국에 나가, 곧 오긴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 스스로 얘기합니다. 야, 밥 뭐 해 먹을까?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김치볶음을 해볼까? 뭐 할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 사무실에 나가면 전화를 가지고 쫙 뒤져서 요걸 안 할 만한 친구를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너무 좋아요. 왜? 목적이 없이 전화해요. 야, 무슨 일 있어? 뭐 누구 장가 보내냐? 뭐 무슨 상을 당했냐?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네 생각이 나가지고 요새 뭐하고 지내느냐? 이거 전화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면 밥 한 번 먹자. 그럼 옵니다. 그럼 사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계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 사주면 한 번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넣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으로 벗을 사람, 돈으로 이야기를 사람. 이것이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쓴 최진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놀이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놀이고, 동사적인 감정, 그 다음에 할 때 재미, 설렘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통놀이, 아까 제가 덕목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가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꼭 지켜야 될 덕목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9가지가 소통,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고 규칙을 내가 만들어봐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다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는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방식 이런 거, 또 인간 중심, 공간 경험. 제가 좀 일찍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공간 경험. 인간은 누구나 다 공간하고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나요? 기쁨을 주나요?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시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편안해요?
편하시죠? 네. 네. 그러면 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주거 공간의 욕구 중에서 휴식을 주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우리 주거 공간에는 6가지 공간의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휴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된다. 안전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소통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가꿀 수 있어야 된다. 아름답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거 공간의 욕구인데, 우리 나이가 되면 저는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잠이 좀 모자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뭘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의 안전을 지켜되도록 시설을 갖고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표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는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계획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데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옛날에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1929년도에 책을 썼어요. 자기만의 방. 이 사람이 영국인에도 불구하고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회를 준비하려고 국립도서관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자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시대에 여성의 학자라든지 여성 과학자라든지 여성 작가라든지 여성 정치가라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라고 준비를 해서 쓴 책이 뭐냐면 여자만의 방이에요. 왜? 여자들만의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남자는 방이 있나? 남자만의 방. 그래서 나만의 방,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 다 있잖아요. 내 방, 내가 혼자 쓰는 방 다 있으시죠? 그 방을 여러분들 취향대로 가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가꾸는 것이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서재가 있는데 서재에 의자가 작아, 의자가 불편해. 그 다음에 커튼도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너무 강해.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고 이걸 배우고 강의를 하면서 바꾸자. 나의 취향대로.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바꿨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튼 바꾼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의자를 조금 좋은 거로 비싼 거로 바꿔서 거기에 앉을 때마다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거 여러분들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뭐를 바꿨냐면 책상에 있는 명품, 그거를 한 10년 쓴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근데도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지, 여기 나만의 방이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거 바꾸자. 그래서 29,000원 주고 바꿨는데 서재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그 새로 바꾼 조명등에 의해서 책도 보고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물어봐요. 여성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여성분들은 놀랍게도 식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놓고 식탁 위에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식탁이 그분의 공간이에요. 식탁이. 그럼 그 식탁에서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식탁에 드라이 플라워를 갖다가 뚜껑을 꽂아 놓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달라져요.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공간의 경험의 다양성의 대표입니다. 공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보시나요? 큰 교회들이 권위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상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목사님이 뭐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서 보는 거죠. 근데 교인들은 잘 나가지도 못해. 그럼 다 집중되잖아.
이럴 때 이 공간이 그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공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가능하면 가운데 안 앉으시려고 그래요. 그죠? 창가 쪽이나 구석에 앉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정리 방송은 재미, 요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아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김대식 교수라고 우리나라의 내과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 이분이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신경세포의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세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딱 찍습니다.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천장을 찍어야지 이게 찍은 사진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보이는 게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인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인데도 어린 사람들은 10가지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10가지를 다 경험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 육체적으로 오래 살아도 내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는 위험심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치매에 7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3년 동안 치매 걸리셨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1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자신이, 우리 아버님 당신 자신이 혼자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 간호원들이 손을 침대에 묶어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노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식 교수가 내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장수는 세상을 자주 보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음악도 하시고 많은 요리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삶이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두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우리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친구가 우리 두뇌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노력해야 되냐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 일을 끊임없이 지금 7, 8년을 하고 있으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깜빡깜빡 하는 거는 분명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기억력은 떨어졌다는 생각 안 해요. 지금 현직에서 일할 때처럼 뭐 숫자를 기억한다든지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뭐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낸다든지 제안서를 쓴다든지 기억하는 거는 예전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속 뭔가를 하면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는 제가 마치고 시간 다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책이 없더라고 보니까 여기 뇌건강협회에서 심심할 때 하는 심화활동, 그래서 이를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혀를 돌리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릴게요. 혀를 내미는 것, 미소 짓는 것, 귓볼 당기는 것. 귀 당기는 게 굉장히 좋다는데 저도 이걸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가 돼요. 이거 하고 이렇게 여기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치는 거, 그 다음에 코와 귀 잡는 거,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료로 나중에 시험 보고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재명 총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9월 3일 또 강의가 있는데 그때는 B조가 대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A조는 이제 유튜브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때 또 유튜브로 보내는 걸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월 10일 그때 이제 7번째 강의가 되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놔뒀다가 기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놔두고 이렇게. 이것이 지하철 타고 갈 거나 걸어가세요? 아이 지하철 타고 갈 거야? 걸어가서 택시 타고 다음만 있으면 끝이네? 10일 날은 24일 날은 없으시야. 8강까지 8강까지 있으니까 24일 날 시험하면 끝이지. 시험은 언제 봐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